안녕하세요. 성실한 김군입니다. 10월 14일 아침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는 FOMC의 9월 회의록이 공개되었는데요. 11월 초에 이제 테이퍼링 여부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11월 중순 또는 12월 중순에 개시할 수 있다라는 언급이 지난 회의록에 있었습니다. 9월 CPI 이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는 5.4%가 상승을 했는데, 이 같은 수치는 이제 예측 수치보다 0.1%가 더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이제 거쳐가는 형태로 본다라고 해서 트랜지터리라는 용어를 계속 썼는데요. 연준이 보고 있는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라는 뷰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제 의문점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블랙록이랑 뭐 JP 모건이라든가 여러 업체들이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블랙록은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다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고, JP 모건도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델타항공도 이제 흑자를 보여주었지만 계속해서 이제 주가는 추가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최근에서 이제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항공연료, 항공유 관련해서 이제 비용이 올라갈 것이고, 또 항공업 특성상에 이제 굉장히 이제 리스라든가 여러 가지 부채 노출도가 높습니다. 그러니 금리 상승이라든가 여러 우려가 반복될수록 실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하방 압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대한항공이라든가 국내 항공업체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항공업종을 보실 때는 반드시 또 이제 금리에 의한 부채에 대한 영향도 클 것이다라는 걸 같이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OMC 회의록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보게 되면 다음 달 2, 3일, 그러니까 11월 2일 또는 3일 사이에서 FOMC에서 이제 테이퍼링 여부를 연준에서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난번에 한번 소개드렸던 것처럼 이제 매달 한 150억 불씩 축소를 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채가 100억 불, MBS 모기지 관련된 채권에서 50억 달러씩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하락을 했고요. 이 하락의 원인으로 지금 언급을 하는 것은 오펙에서 이제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공급이 모자란 대신에 이제 수요가 더 크게 존재를 해서 가격이 오른다고 했었는데, 수요 부분에서 이제 하방으로 이제 하향 조정이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이제 유가가 일부 하락을 한 부분이고요. 하지만 또 푸틴 대통령의 이제 인터뷰 코멘트 중에는 푸틴 대통령은 이제 유가가 100불을 배럴당 100불을 다시 이제 터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유가 관련해서는 변동성이 계속 클 수 있다라는 점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의 지수는 다우존스를 빼고는 이제 다 상승을 했고요. 특히 이제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하락한 부분에서 이제 나스닥 중심의 이제 기술주의 상승이 좀 더 컸습니다. 그래서 기술주의 영향으로 이제 S&P 500에서도 소폭 상승이 일어났고요. 유럽 주식도 이제 유로스탁스라든가 FTSE, CAC 닥스 다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빅스는 18.64로 이제 다시 또 6% 크게 하락을 했고요. 시장이 다시 조금 더 안정세로 내려가는지 지켜볼 수 있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단기물인 2년물은 오히려 계속해서 금리가 현재 상승하는 추세에 있고요. 어젯밤에는 이제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크주에 조금 더 우호적인 심리로 작용한 것으로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아이폰 생산에 관해서 이제 기존 9천만 대 중에 이제 1천만 대 정도는 올해 생산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해서 생산량 전망을 이제 컷하겠다라는 이제 언급이 블룸버그 소식을 통해서 전달되었었는데요. 아이폰 생산 관련된 이슈와 관련해서 이제 연관된 종목들은 어저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전체의 이제 전체 지수는 0.46% 상승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애플 매출 비중이 높거나 이제 연관된 업체들은 주가를 대부분 다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경제신문을 보실 때 간단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9천만 대 중에 1천만 대면은 대략 9분의 1이기 때문에 11.1%에 해당을 합니다. 그럼 원래 연내에 예상을 했던 9천만 대 중에 11.1%가 연내에 이제 생산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관련된 매출이 내년으로 이제 이연되는 것이겠죠. 그러니 그만큼 이제 매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매출이 이제 줄어들 것인가 바뀔 것인가 타이밍이 달라지는 부분에 의해서 기업의 손익에 대한 전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그동안 이제
아이폰 13을 개발하면서 이제 출시하면서 언급됐던 여러 가지 이제 주가 전망에서는 관련된 내용만큼이 이제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닝이라고 하는 수익 부분에서는 이제 다시 매출 대비 각 회사의 원가 구조를 다시 차감하고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크게 이제 매출에서 이 정도 부분이 빠져나간다면 그 회사가 가져가는 이제 애플 비중에서의 이 관련된 연관도를 차감해 보면 대략적인 이제 주가 변화분을 또 계산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서 항상 이렇게 숫자라든가 이런 지표가 나오면 어떻게 이제 변화를 계산할 수 있는지를 조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은 또 추가 하락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0.5%또 하락을 했고요. 어저께 삼성전자도 하락을 했는데 계속해서 디램 메모리 관련해서는 하락 추이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다른 이제 시장 조사 기관인 트랜스포드에서 또 다른 이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온 게 있는데요. 그건 제가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쪽 뉴스를 살펴보면요. 마찬가지로 또 거의 대부분이 이제 어저께 이제 연준의 의사료 공개 부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월 중순 또는 12월 중순에 이제 테이퍼링이 이제 시작될 수 있다라는 언급이 대략 있었고요. 아까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이제 CPI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 예측보다 더 높아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연준에 계속해서 이제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에 관해서 지금 이제 시장이 테스트를 할 거다라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부분의 하나는 이제 계속해서 이런 물가 지수가 올라가게 됐을 때는 주식에 관련돼서 이제 추가적인 이제 셀오프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가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는데 소비자에게 그러한 가격을 전가시킬 수 없다면 결국은 그 원가 부담만큼을 본인의 마진 축소로 이익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흡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익 전망이 낮춰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주가의 지수라든가 개별 종목의 주가, 목표 주가도 하락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분모 단위 지난번에 계속 밸류에이션 공식을 제가 몇 번 언급드렸는데 윗부분에 들어오게 되는 수익 부분과 이거를 할인하게 되는 분모의 이제 할인율 부분이 있으면 금리가 변화하는 것은 할인율이 증가하느냐 내려가느냐의 문제였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건 분자의 수익 부분이 오르내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할인율 부분이 고정되었다 하더라도 수익이 감소하게 되면은 전체 목표 주가는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러한 관계에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푸틴 대통령이 이제 유가가 100불 터치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한 부분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기업의 수익성에 관해서 의문이 많이 든다. 계속 수익성에 관해서 이제 챌린지를 받을 것이다 라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3, 4분기부터는 이제 어닝 시즌에서 여러 가지 생각 외에 이제 어닝 쇼크가 발생하는 약간 락키 어닝 시즌이 될 것이다라는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러한 이익 부분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이제 그 대만의 반도체 시장 조사 기관은 트렌드포스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트렌드포스에서 지금 내년도에 이제 반도체 디램 가격이 올해보다 대략 15에서 20% 정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인데 일단 15에서 20% 가격이 떨어지고 하지만 반면에 수요 부분에서는 모바일용 디램은 대략 한 15%, PC용 디램은 15%, 그리고 서버 디램은 대략 한 20% 정도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같이 한번 감안해 보시면 대략 보수적으로 봐서 수요는 이제 여러 섹터가 있지만 대략 한 15% 증가한다고 보게 되고 가격 부분은 대략 한 20% 정도 보수적으로 20% 정도 하락하는 추이라고 보게 되면 올해 매출 대비 반도체 부분입니다. 반도체 부분의 올해 매출 대비 수요가 증가하는 것 대비 감안해서 1.15를 곱하고 가격이 20%를 하락하니까 0.8을 곱해 보게 되면 대략 올해 반도체 매출 대비 0.92, 92% 수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92%는 여기 달리 생각해 보면 올해 대비 반도체 관련된 매출이 8% 정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계산이 되는 것이죠. 일단은 트렌드 포스가 현재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발표한 값이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이제 트렌드 포스는 관련된 이제 시장 조사 기관의 하나일 뿐이고 또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가이던스 자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가이던스라고 하면 향후 매출이라든가 전망이 어떨 것이다 라고 이제 알려주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본인들이 체결했던 계약 잔고와 수주 잔고와 그리고 현재 고객들하고 이제 계약 협상이 진전되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예상 매출을 감안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하는지들 오히려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코멘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일단 부정적인 뉴스가 또 추가로 하나 나온 거고요. 과연 이 내용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확도를 가지고 실제로 실현될 것인가 또다시 이제 미래의 문제고 시장 상황이 늘 변동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런 내용이 이제 시장에 이제 돌출되었다 정도로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